이번 시간도 HTS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비중 조절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이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식 투자로 혹은 트레이딩으로 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반대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낸 만큼 비교적으로 이제 덜 잃는 것,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 내가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하면 그만큼 그 주가 변동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비중을 줄여서 투자를 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이더라도 내가 작은 비중을 투자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는 비중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좋은 종목을 발견을 했고,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해서 내가 가진 많은 금액을 그 주식에 이제 흔히 몰빵한다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가가 오르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절한 비중 관리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때 적당히 이제 수익을 챙기고, 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내 계좌를 이제 방어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건데 이 종목에 내가 비중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 이런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때의 비중과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 막 30%, 막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급등주에 투자를 할 때 비중을 얼마큼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중을 이 종목에 따라서, 주가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적당한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방법과요, 그 비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식까지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차트에 보시면 삼성전자 주식이 띄워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어때요? 1%, 많이 움직이면 4%, 웬만하면 5%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에 모든 내 비중을 투자를 한다면 하루에 움직이는 그 내 계좌의 변동이 적어도 1%에서 5% 사이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요,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 있죠. 포스코 DX. 최근에 굉장히 변동이 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하루에 변동이 얼마큼 움직이고 있죠? 자, 보시면 30%, 적어도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20% 이상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급등주, 이런 주도주, 이런 강한 종목에 내 모든 자산을 다 투자했다고 하면 하루에 내 계좌에 움직이는 금액의 변동폭이 최소한 10%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마다 이 움직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변동이 큰 주식은요, 비중을 적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변동이 낮은, 삼성전자처럼 변동이 낮은 주식은 비교적 비중을 많이 태워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포스코 DX나 최근에 급등했던 에코프로 같은 이런 급등주들, 이런 주식들을 거래를 하고 싶지만 심리적으로 이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급락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거래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거래를 못하냐? 급등하는 주식에 많은 비중을 넣어서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보통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약간 욕심을 줄이고 오히려 비중을 작게 투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급등주들도 내가 비중을 작게 투자한다면 적당히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충분히 거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에서 1%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대략 1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000만 원에서 1%는 10만 원이죠. 똑같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에서 10%가 움직이면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할 때 1% 움직이는 변동성과 내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 움직이는 변동성, 그 움직이는 금액의 폭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이 종목마다 이 변동성을 구한 다음에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 적당한 비중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그런 함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리는 급등주는 적당히 비중을 줄이게끔 수식을 만들고, 변동이 낮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은 비중을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비중을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 건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제가 만들어 뒀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나왔죠? 비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비중 15%, 0.15는 15%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기업은 최근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에서 웬만하면 비중을 15% 이상 넘겨서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에코프로가 급등하기 전에 이 당시에는 하루에 에코프로 움직이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많이 움직여야 뭐 6, 7%그 정도였는데 요 당시에는 비중이 얼마큼 넣는 게 적당했을까요? 비중을 30%, 40%, 적어도 뭐 35%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에코프로의 비중을 3, 40% 정도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가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 변동성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면 훨씬 더 편하게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는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80% 이상 삼성전자는 주가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적어도 내 가진 자산에서 90% 이상 많은 비중을 넣어도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한 비중을 알아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포스코 DX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변동이 굉장히 크죠. 이런 변동이 굉장히 큰 주식은 변동성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이 종목은 20% 이상 투자하지 마라. 만약에 20%를 넘어가게 되면요. 하루에 움직이는 그 계좌의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변동폭의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적절하게 대충 제가 평균값으로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마다 적절한 비중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계산 수식을 한번 같이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요. 여기 기술적 지표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할게요. 자, 지표명은 뭘로 할까요? 자, 비중 계산기. 자, 제목은 비중 계산기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수식 1번에다가 이제 수식을 하나씩 쓸 건데요. 주가의 변동폭들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을 정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변동폭 N1이라고 할게요. 이 N1을 제가 변동폭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 N1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 제가 함수를 하나 넣을 겁니다. 자, 먼저 고가와 저가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 N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일 고가와 저가의 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요 앞에 여기에다가 함수로 ABS S를 넣어줄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절대값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양수로 절대값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ABS를 넣어서 ABS 괄호 열고 고가 마이너스 저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세미콜론. 자, 요 표시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N2를 만들게요. 자, 변동폭을 또 다른 형태로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똑같이 ABS 괄호 열고요. 이번에는 괄호 열고 고가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저가가 아니라 종가를 해줄 건데요. 어떤 종가냐? 어제의 종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종가는 이 종가에다가 괄호를 열고 숫자 1을 넣어주시고 다시 괄호 닫게 해주시면 이게 어제의 종가가 됩니다. 그냥 종가하면 오늘의 종가가 되는 거고요. 괄호 열고 이렇게 1을 넣어주시면 어제의 종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가 마이너스 종가 하면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이 변동폭이 계산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괄호 닫고 그러면 여기 끝에 괄호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N3 또 다른 변동폭을 또 계산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N3 적어주시고요. ABS 괄호 열고 이번에는 저가입니다. 저가. 당일의 저가. 당일 가장 낮은 가격과 어제의 종가를 비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가 마이너스 종가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그리고 또 다시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요. 오늘의 고가와 저가의 폭이 N1이라고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변동폭 N2가 정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가와 어제의 종가의 변동폭 N3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요 세 개 N1, N2, N3 요 중에서
이 변동폭이 가장 큰 값을 찾을 겁니다. 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에 수학 함수가 있는데요. 수학 함수에 여기 최대값 그리고 여기 맥스, 이 맥스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 맥스 함수를 쓰면요. 나열된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만 찾아줍니다. 최대 변동폭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최대 변동폭은 뭐냐? 맥스, 가장 높은 값을 뽑아라 라고 찾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열고요. 아까 위에 만들어둔 n1, n2, n3를 넣어주는 겁니다. n1 쉼표, 그리고 n2 쉼표, 그리고 n3,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미콜론 여기까지 해주시면요. 요 n1과 n2와 n3 요것 중에서 가장 변동이 큰 값을 이 최대 변동폭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변동폭은 요 값들 중에 가장 높은 값이 최대 변동폭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냐? 이제는 이 어제와 오늘 중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구했으니까 특정 기간 동안 평균을 낼 겁니다. 변동폭의 특정 기간 동안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평균 변동폭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일반 통계 함수예요. 여기 평균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평균 A의 N일 단순 평균을 구함. 평균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괄호를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평균에다가 무엇을 넣어줄 거냐? 최대 변동폭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쉼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최대 변동폭을 평균을 구할 건데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요.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5일 평균을 낼 건지 10일 평균을 낼 건지 그 기간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쉼표를 해주고 여기에 기간이라고 써주신 다음에요. 이 기간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바꿀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숫자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건 어떻게 넣어주냐? 지표 조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기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에 일단 평균값,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간 정도인 한 20일 정도를 쓸게요. 자, 20거래일 정도면 대략 한 달 정도죠. 최근 한 달, 거의 20거래일 동안에 이 주가 변동폭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괄호 닫게 해주시고요.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냐? 이제 현재의 종가와 이 평균 변동폭을 구했죠. 이것을 감안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종목이 변동성이 있는지 그것을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저는 예상 변동이라고 쓸게요. 예상 변동은 괄호를 열고요. 평균 변동폭을 구할 겁니다. 변동폭. 아까 만들어둔 이겁니다. 이거 평균 변동폭. 최근 기간 동안 그 평균의 변동폭을 구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자, 왜 곱하기 2를 하냐? 최근 특정 기간 동안 이 가장 높은 변동성들을 평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보다 더 크게 변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흔히 이거를 이제 편차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평균보다 한 2배 정도는 잡아줘야 어느 정도 이제 통계 범위를 대부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변동폭에 곱하기 2를 해주신 다음에요.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종가를 해주시면 끝납니다. 여기에는 세미콜론 안 해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요. 최근 이제 변동폭을 구한 다음에요. 그 변동폭 중에 높은 값을 찾고 그 높은 값의 특정 기간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 움직이는 변동성의 평균이 구해지죠. 이 평균을 활용을 해서 현재 종가 대비 이만큼 변동을 했을 때 얼마큼 변동성이 나오냐? 그 변동성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연습이니까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수식 검증을 눌러주시고요. 일단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 상단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표에서 맨 하단 비중 계산기 추가를 해보면 자, 선으로 뭐가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이 값은요. 비중이 아닙니다. 비중이 아니고요. 최근 20일 동안에 이 종목에서 예상되는 변동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F를 찍어보면 지금 여기에 15%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LNF는 최근 한 달 이내에 하루에 15%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다른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적어도 삼성전자는 하루에 3% 정도의 변동폭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기준을 최근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 변동폭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마다 최근 움직이는 변동성을 계산을 해서 얼마큼의
변동성이 예상되는지, 예를 들어 에코프로는 지금 찍으면 20%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는 적어도 하루에 20% 정도는 움직일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변동폭을 계산했으니까, 이 변동성을 계산했으니까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변동이 큰 거는 비중을 줄이고 변동이 작은 거는 비중을 늘리게끔 여기에서 계산을 넣어줄 거예요. 자, 변동이 큰 종목에다가 비중도 많이 늘리면요, 그만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만 큰 손절을 하게 되면 정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실이 입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변동이 큰 주식들은 적당히 비중을 적게 분할해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만든 수식에서요, 딱 한 줄만 더 추가를 하면,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비중 계산기 자동으로 얼마의 비중을 넣어야 되는가 비중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기술적 지표, 사용자 지표에 아까 만들어둔 비중 계산기로 들어와서요. 자, 여기에서 한 줄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연습이었고요. 자, 아까 만들었던 수식에서 여기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 다시 넣어주고요. 다시 엔터를 누른 다음에 한 줄을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수식을 추가를 해줄 거냐? 비중을 추가해 줄 겁니다. 비중. 이 예상 변동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비중을 계산해 줄 거예요. 자, 비중은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저는 설정 변동률 나누기 예상 변동,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나고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갑자기 설정 변동률은 뭔가? 요거는 우리가 정해줄 겁니다. 자, 어디에 정해줄 거냐? 여기 지표 조건 설정 가셔서요. 설정 변동률 하시고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0.03입니다. 0.03입니다. 0.03이면 3%예요. 3%. 자, 요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앞에 수식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0.03 해주시고요. 다시 수식으로 와서 보면요. 0.03을, 그러니까 우리는 설정 변동률을 여기 지표 조건 설정해서 0.03, 3%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3%를 예상 변동, 이 종목의 특성, 여기까지는 이 종목에 가진 특성에 의해서 바뀌는 값이에요. 급등주들은 이 예상 변동이 커질 거고요. 반대로 변동이 작은 주식은 이 예상 변동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우리가 계산한 이 변동의 값이 예상 변동이 되는 거고요. 이 설정 변동은 우리가 정의한 그 값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라인 설정 가셔서요. 여기 비중 계산기를, 이 선은 잘 안 보이니까 선을 막대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수식 검증해 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끝났는데요. 자, 한번 이 차트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지표에 비중 계산기 추가를 해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자, 아까 봤던 똑같은 게 나왔죠. 뭐 종목을 하나 보면 한국항공우주. 자, 예를 들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비중을 놓으면 한국항공우주는 비중을 50% 이상 안 넘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왜냐? 이 종목은 변동 움직이는 게 하루에 많이 움직이면 9%, 적게 움직이면 1%, 뭐 이 정도 4%, 5%, 적어도 10% 이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중을 50%를 안 넘기는 게 좋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왜 50%냐? 자, 그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 비중 계산기에서요. 설정 변동률을 제가 0.03이라고 했죠. 0.03은 3%입니다. 자, 요 3%가 왜 3%로 잡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요. 그 주식이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이 하루에 20%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한 종목에 몰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목은 하루에 막 20% 올라갈 때도 있고요. 막 10% 빠질 때도 있고, 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잔고의 금액이 어떤 날에는 플러스 2천만 원, 어떤 날은 플러스 1,000만 원,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막 계좌가 움직일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움직여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 1,000만 원씩 계좌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마 제대로 잠을 자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이 만약에 1억이라면 그 비중을 줄여서 투자를 하면 하루에 10%, 20% 움직이더라도 내 전체 자산에서는 움직이는 금액이 작겠죠.
자, 그래서 여기 0.03은요. 내 전체 자산에서 이 종목의 변동폭, 이 주가, 흔히 끼라고 하죠. 이 주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체 내 자산에서 3%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비중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설정 변동률을 0.1로 하면 10%죠.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가진 금액에서 하루에 10% 정도는 막 움직여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10%라고 하시면 돼요. 반대로 나는 하루에 내가 가진 전체 그 계좌에 있는 자산에서 1% 이상 움직이면 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여기에 0.01, 1%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급등주, 지금 가장 급등주가 뭐냐? 지금 찾아보면 자, 포스코 DX가 있죠. 자, 포스코 DX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비중 계산기에서 자, 이 종목은 하루에 막 20%씩 움직입니다. 30%씩 움직여요. 자, 이 종목에 전체 투자를 하면 전 재산을 투자를 하면 하루에 내 계좌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내 전체 내 계좌에서 3% 정도로 줄이게 변동폭을 조절을 하려면 여기에 0.03을 숫자를 넣었을 때 비중을 20% 미만으로 넣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중을 20%만 넣었기 때문에 하루에 30%씩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변동폭이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만약에 나는 하루에 계좌 움직이는 거 내 전체 자산에서 3%가 아니라 나는 한 10% 버틸 수 있다. 0.1. 나는 전체 자산에서 10%의 변동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비중이 어떻게 돼요? 비중이 66% 올라갔죠. 아까는 수치가 0.03일 때는 이 비중이 20%였는데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이 10%다라고 하면 60%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적절한 값으로 설정을 해두면 종목에 맞춰서 적당한 비중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감대로 막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변동이 큰 주식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번 자칫 실수를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 두고요.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내가 많이 비중을 투자를 하려다가도 아, 맞다. 이 종목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해야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대로 나는 변동이 큰 게 싫다. 내 전체 자산에서 변동이 작았으면 좋겠다. 급등주를 투자하더라도 내 전체 계좌에서는 움직이는 금액 폭이 작게 만들고 싶다. 나는 1% 이상 움직이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0.01, 1%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01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비중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 0.06, 6%, 7%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포스코 DX라는 지금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급등주에 투자를 할 때 내 전체 자산에서 1% 움직이는 게 나는 싫다. 1% 이상 변동하는 리스크에 노출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7% 미만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중을 그때그때 내 감에 의해서 막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어두면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지금 보면 뭐 퍼스텍 오늘 급등했죠. 자, 퍼스텍 같은 종목도 한번 봅시다. 자, 비중 계산기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0.05로 할게요. 나는 내 계좌에서 하루에 5%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의 5%는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내 계좌에서 50만 원 정도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0.05로 하는 거예요. 0.05로 하고 그리고 자, 이 퍼스텍에 내가 종목에 트레이딩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에 이렇게 대보면 0.58로 나오죠. 자, 그러면 0.58이면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0.58이면 58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퍼스텍을 가지고 트레이딩 할 때는 적어도 580만 원 이상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충동적으로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레버리지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막 미수 이런 걸 써서 굉장히 큰 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굉장히 내가 트레이딩 실력이 좋고 손절을 잘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미수 내가 가진 금액보다 훨씬 키워서 베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요. 자, 이런 방식은 자칫 타이밍을 잘못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계좌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면서
꾸준히 우상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종목에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비중을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이제 내가 트레이딩이 아니라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때 뭐 내가 60%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내가 주식을 6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됩니다. 급등하게 되면 변동폭이 커지죠. 변동폭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주가 변동에 의해서 내 계좌의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을 때 알아서 비중을 줄이세요. 원래 60%까지 들고 있어도 됐지만 최근에 변동이 커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비중을 20%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면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할 때도 변동이 너무 큰 주식은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변동이 작은 주식은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내 계좌의 종목들의 비중 관리를 해가면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 같은 경우는요, 저도 실제로 만들어 놓고 자주 사용하는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 비중 계산기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이 투자나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이 비중을 내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오신다 하실 때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 비중 조절에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비중 관리,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비중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또 이런 기능 궁금하다 또는 뭐 이런 게 알고 싶다 HTS 관련 좀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콘텐츠 만드는데 많이 참고할 테니까요. 댓글이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